여러분은 혹시 정도는 말해도 되겠지 하고 친구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중에 마음의 짐이 되어 돌아온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른두를 살면서 사람이 나이 들수록 말을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주 큰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지요. 나이 들면 친구밖에 없다고. 그래서 더 마음을 열고 그래서 더 솔직해져도 된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친구라서 괜찮은 말과 친구이기 때문에 더 위험한 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저는 그 경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믿었던 친구와 조용히, 아주 조용히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탓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제 나이에 와서야 알게 된 5가지 말하지 말았어야 할 비밀을 여러분만큼은 미리 알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도 마음속에 털어놓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소중한 관계 하나를 지켜주는 계기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속 비교와 계산은 주름과 함께 사라지지 않더군요. 젊을 때 친구 사이에 은근한 경쟁심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감정이 나이 들었다고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슬프게도 70이 넘어도 사람 마음엔 시기와 질투가 남아있더라고요. 저도 한때 이제 와서 뭘 숨기겠어 싶어 속 이야기를 솔직히 했다가 된통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깨달은 제 원칙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을 지켜야 내 자존을 보호하고 마음의 평온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배웠어요. 예전에 저는 친구들과 모이면 뭐든 솔직하게 공유하는 게 우정이라 믿었습니다. 좋았던 일, 속상했던 일, 심지어 남에게 말 못할 집안일까지도요. 속마음을 다 털어놓으면 친구가 위로해주고 더 가까워질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제 고민을 다 들어준 친구는 겉으로는 그랬구나 하면서도 속으로는 제 약점을 하나둘 채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그 친구와 크게 틀어지고 말았어요. 그때 다투면서 그 친구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한참 전속으로 아파하며 털어놨던 우리 큰아들. 이야기를 끄집어내 저를 비난하더군요. 너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키니 큰아들이 그래서 너한테 소홀한 거야. 라는 식이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믿었던 친구가 제 가장 아픈 부분을 거침없이 상처로 되돌리는 걸 보고 속이 무너졌죠. 결국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져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철칙을 세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워도 보여줄 것과 숨길 것은 확실히 구분하자. 이제부터 말씀드릴 5가지가 바로 그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은퇴하고 나면요. 수입이 딱 정해져 있죠. 연금이든 생활비든 들어오는 길이 단순해지니까. 사람 마음도 그만큼 예민해집니다. 그래서일까요? 친구 사이일수록 돈 이야기는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많아도 문제고 적어도 문제입니다. 돈 얘기가 시작되는 순간 서로의 마음속에 비교가 켜지고 그 비교는 생각보다 빨리 관계의 온도를 바꿔버리더라고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배운 건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동네 친구들과 오랜만에 모여 늦은 점심을 먹었죠. 밖은 바람이 매서웠고 식당 안은 난로가 뜨끈했습니다. 그날은 분위기가 좋아서 제가 실수로 마음이 풀려버렸어요. 아이고, 나 이번에 전세를 옮겼어. 오래된 집이 너무 불편해서 말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한 친구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툭 묻는 겁니다. 야, 근데 너 혹시 모아 돈 얼마나 있어? 연금이야? 그거 얼마나 나오는데? 순간 제 속이 살짝 움찔했지만 그때 저는 친구잖아라는 마음으로 괜히 솔직해지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해버렸어요. 생활비 계산까지 곁들여서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안이 정말로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하며 꼭 누가 리모컨으로 소리를 뮤트해버린 것처럼 싹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애매한 웃음이었어요. 와, 너는 진짜 노후에 팔자 폈네. 말은 축하처럼 들리는데 끝에 가시가 박혀 있더군요. 다른 친구들도 오하며 웃는 듯 하다가 곧바로 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아, 내가 방금 우리 사이에 선 하나를 그어버렸구나.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이 참 이상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느껴지고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내가 왜 그랬지? 그냥 웃으면서 넘길걸? 후회가 늦게 밀려오더라고요. 더 가슴이 찡했던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그 친구가 예전처럼 편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연락이 줄고 모임에서도 시선이 한 번씩 제 가방, 제 옷, 제 말투에 걸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괜히 더 검소한 척하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어느 순간부터는 모임 자리가 편하지 않아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라 누군가에겐 자존심이고 누군가에겐 불안이고 누군가에겐 열등감의 버튼일 수 있다는 걸요. 아무리 가까운 친구라도 그 버튼을 내가 직접 눌러버리면 관계는 예전으로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원칙을 하나 세웠습니다. 돈 얘기는 절대 먼저 꺼내지 않는다. 누가 물어봐도 숫자는 말하지 않는다. 대신 이렇게만 말합니다. 그럭저럭 지낼 만큼은 돼. 큰 불편 없이 살고 있어. 다 비슷비슷하지 뭐.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화제를 돌립니다. 근데 너는 요즘 건강은 어때? 요새 잠은 잘 자? 병원 다니는 건 괜찮아? 신기하게도요, 그렇게 답하면 더 캐묻지 않습니다. 혹시 끝까지 파고들면 저는 그때 이렇게 한 번 더 선을 긋습니다. 아이고, 돈 얘기는 하면 마음만 복잡해지더라. 우리 그냥 맛있는 거나 먹자. 여러분, 은퇴 후에는 특히요. 돈은 많아도 구설이 되고 적어도 무시를 당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 이야기가 한 번 꼬이면 사람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서운함으로 기웁니다. 그러니 정말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를 지키고 내 마음을 지키려면 연금 액수, 통장 잔고, 모아둔 돈 같은 구체적인 숫자는 가슴에 묻는 게 상책입니다. 친구는요, 숫자를 나눠 갖는 사이가 아니라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선을 지켜주는 사이더라고요.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입니다. 특히 자녀, 며느리, 사위 이야기는요. 자랑이든 하소연이든 한 번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남들에겐 흥미거리가 되지만 정작 내겐 돌아오는 칼이 될 수 있더라고요. 가족 이야기는 우리 집 울타리 안에서만 안전합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가면 마른 것 잡을 수 없이 굴러갑니다. 제가 그걸 확실히 깨달은 건 어느 날 병원 대기실에서였습니다. 허리 물리치료 받으러 갔다가 동네 아는 분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다들 시간이 남으니 자연스럽게 자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한 분이 아주 밝은 얼굴로 말했어요. 우리 딸이 이번에 서울로 발령 났다니까. 월급도 올랐다더라. 다들 축하해요 하며 웃었는데요. 이상하게도 그 웃음이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어떤 분이 핸드폰만 만지작거리더니 작은 한숨을 툭 내쉬더라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아유, 잘난 자식 돈 본드라고 앉아있으면 우리가 기가 죽지. 순간 공기가 싸해졌어요. 말한 사람도 듣는 사람도 민망해지고요. 그때 저는 속으로 딱 느꼈습니다. 자랑은 축하로 끝나지 않고 비교로 넘어가는 순간이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아무리 좋은 말도 사람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런데요, 더 무서운 건 하소연이었습니다. 저도 한때는 친한 친구에게 며느리 이야기를 조금씩 했어요. 속이 답답할 때마다요. 며느리가 요즘 말이 좀 서운하게 나오더라. 아들이 눈치만 보고 내가 더 조심하게 되더라고. 라고 말하면 친구는 늘 제 편을 들어줬죠. 그래서 저는 안심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내 얘기 지켜주겠지. 그런데 어느 날 시장에서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분이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랑은 괜찮으세요? 그 말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분명 한 사람에게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밥맛이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혹시 이 말이 우리 아들 귀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알게 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결국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가 눈에 띄게 말수가 줄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기만 했어요. 그때 알았죠. 말은요, 친한 사람한테만 가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이 있는 곳으로 흘러간다는 걸요. 누군가는 걱정해서 옮기고, 누군가는 재미로 보태고, 누군가는 정의감으로 전달합니다. 그 과정에서 말은 더 진해지고, 더 날카로워져서 결국 내 가족을 찌르는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원칙을 하나 정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밖에서 오래 꺼내지 않기. 누가 물으면 이렇게만 말합니다. 다들 열심히 살아요. 별일 없지요. 그럭저럭 괜찮아요. 건강이 제일이더라고요. 그리고 조용히 화제를 바꿉니다. 근데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겨울엔 감기 조심하셔야지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깨닫습니다. 묻는다고 다 답할 필요는 없다. 입을 닫는 게 비겁한 게 아니라 가족을 지키는 지혜라는 걸요. 세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나이 들면요,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럴 때 친구에게 한마디 하고 싶어지죠. 나 요즘 좀 불안해. 검사 잡혔어.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하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저는요, 건강 이야기도 친구에게 함부로 꺼내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크게 겪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 제가 허리가 너무 저려서 병원에서 MRI를 찍게 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고 결정합시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일 가까운 친구에게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나 허리 검사 좀 받아. 혹시라도. 그러자 친구는 에이, 별일 없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하면서 제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그 순간만큼은요,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뒤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 인사만 하던 분이 갑자기 제 장바구니를 힐끔 보더니 조용히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이고, 허리 많이 안 좋다면서요? 제가 놀라서 제가요. 누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웃으며 아유, 다들 걱정하던데요. 수술까지 갈 수도 있다던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제가 한 말은 검사였지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입을 몇 번 거치니까 검사가 큰 병이 되고 통증이 수술이 돼요. 이미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더 속상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임에 나가면 사람들이 제 허리부터 보더군요. 힘들지 마.
계단 조심해. 이제 무리하면 큰일 나. 겉으로는 걱정인데 말끝마다 묘하게 당신은 이제 약한 사람. 딱 그 자리에 저를 세워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아유, 괜찮아요. 했지만요. 집에 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위로를 받으려 했는데 사람들 눈엔 내가 불안한 사람으로 찍혀버렸구나.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건강 이야기는요. 병원과 가족 그리고 정말 필요한 한 사람에게만. 그 외에는 그냥 담담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검사 받았는데요. 그게 문제는 없대요. 여러분, 나이 들수록 건강은 민감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아픈 마음을 달래려고 꺼낸 말이 내 자존심까지 다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네 번째는 하소연, 속상한 마음입니다. 속상한 건 친구에게 털어놔야 풀리지. 저도 그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65세가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하소연은 마음을 가볍게 해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무겁게 만드는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걸요. 작년 초겨울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차가웠고 저는 하루 종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작은 일처럼 보였지만 제겐 큰 일이었거든요. 저희 막내 아들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아들은 괜찮아 하며 웃었지만 엄마 마음은 다 알잖아요. 밤이 되니 걱정이 밀려와 눈물이 나더군요. 그래서 평생을 함께한 친구 미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나 오늘 마음이 너무 무너진다. 그 한마디가 나오자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한참을 듣더니 이렇게 말했죠. 애구, 너가 얼마나 힘들었겠니? 내가 내일 만나서 밥 사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이래서 친구가 필요하지 하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동네에서 장을 보는데 평소 인사만 하던 분이 다가와 조용히 묻더군요. 아드님 요즘 많이 힘드시다면서요? 혹시 빚 같은 건 괜찮대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툭 떨어질 뻔했습니다. 제가 말한 건 미자에게 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이미 동네 사람들 입에 올라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은 걷는데 심장은 자꾸 내려앉고요.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다가도 머릿속엔 자꾸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내가 어제 말한 거 다른 사람한테 했니? 저는 결국 미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차분하게 웃는 목소리로 시작했죠. 그런데 미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니, 내가 너 걱정돼서 친구한테만 물어봤지. 아무래도 너 혼자 끙끙 앓을까봐 도움받을 길이 있을까 해서. 친구한테만은 금방 아는 사람에게만이 되고 아는 사람에게만은 어느새 동네 사람들도가 됩니다. 아기가 없어도요. 좋은 마음이었다고 해도요. 한 번 퍼진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였습니다. 내 집안 이야기를 내가 직접 꺼내놓고 그걸 다시 남의 입에서 듣는 순간 사람이 얼마나 작아지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픈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소연은 내 마음 알아줘라는 부탁 같지만 상대에겐 너도 내 편 들어줘라는 무거운 짐이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짐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옮겨버립니다. 나만 듣고 있긴 힘들어서 하면서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속상한 일은 사람에게 먼저 맡기지 말자. 내 마음이 아플수록 더 조심해서 다루자. 이후로 저는 방법을 바꿨습니다. 먼저 종이에 씁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산책을 하며 바람에 털어냅니다.
정말 말해야 한다면 사실은 이 아니라 그냥 요즘 마음이 좀 무겁다까지만 말합니다. 65세 이후엔요. 친구가 적이어서가 아니라 인생이 길어질수록 말의 파장이 커지기 때문에 하소연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말은 잠깐 시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원함이 지나간 자리엔 내가 감당해야 할 뒷말과 시선이 남기도 하거든요. 그러니 어르신들 속상한 마음이 올라올 때는 친구에게 다 털어놓기 전에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말이 내 마음을 살릴까? 내 관계를 흔들까? 그 질문 하나가 남은 인생의 인간관계를 훨씬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과거의 비밀과 상속 계획입니다. 사실 이건 사람에 따라 해당 없음일 수도 있죠. 평생 숨겨온 비밀이 없을 수도 있고 상속은 이미 깔끔하게 정리해 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 가슴 속의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다면, 그리고 자식들 사이의 유산의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그건 친구에게조차 말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는 수다가 되는 순간,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돌아올 때는 절대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 이야기입니다. 동네에서 모두가 성격 좋고 인심 좋은 언니 라고 부르던 70대 초반의 정희 씨였어요. 어느 날 정희 씨가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 술 기운을 빌려 속내를 털어놨습니다. 나 사실 젊을 때 집안에서 말 못할 일이 있었어. 그리고 덧붙였죠. 그리고 상속은 큰애한테 조금 더 주려고. 작은애는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그날 친구는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너 마음 이해해. 누구한테도 말 안 해. 정희 씨도 그 말에 안심했습니다. 사람이 속에 묻어둔 걸 한 번 말하면 그 순간 숨이 트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며칠 뒤 경로당에서 누군가가 툭 던졌습니다. 정희 언니네는 큰아들한테 집 준다며? 정희 씨는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걸 누가 그래? 그러자 다른 사람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유, 다 알지. 그리고 옛날 얘기도 있던데 뭐. 그때부터였답니다. 동네 시선이 달라졌고 농담이 달라졌고 이모티콘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희 씨는 그날 밤 이불을 머리까지 뒤집어 쓰고도 잠을 못 잤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 귀에 그 소문이 들어간 겁니다. 평소엔 말이 없던 아들이 조용히 묻더래요. 엄마, 나 불안해서 덜 준다는 말 진짜야? 그 한마디에 정희 씨는 숨이 막혔습니다. 설명하려고 해도 늦었죠. 상속 계획은 현실이 아니라 자식들 마음에서는 판결문처럼 들립니다. 한 번 상처가 나면 사랑으로도 봉합이 잘 안 됩니다. 정희 씨는 결국 깨달았습니다. 친구에게는 위로를 구할 수 있어도 내 가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말까지 맡기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과거의 비밀은 꺼내는 순간 나를 지키던 마지막 문이 열립니다. 상속 이야기는 흘려 말하는 순간 가족 관계의 불씨가 됩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과거의 비밀은 말 대신 묻어두기. 상속 계획은 친구 대신 문서로 정리하기. 마음이 답답할 땐요. 친구에게 다 털어놓기보다 차라리 전문가 상담을 받거나 기록으로 정리하고 가족과 필요한 방식으로만 확인하는 게 훨씬 안전하고 훨씬 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내가 내 입으로 지킨 침묵 하나가 나중에 내 노년을 지켜주는 마지막 자존심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은 조금 줄이고 대신 들어주는 귀는 넓히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흔들릴수록
웃고 넘기는 여유가 내 노년을 지켜준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은 노트를 하나 꺼내 앞으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기로 한 것들을 적어두었습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마음 아픈 일을 겪는 분이 한 분이라도 줄어들길 바라면서요. 먼저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들 있죠. 가볍게 던지는 듯하지만 괜히 진지하게 답했다가 마음이 불편해지는 질문들입니다. 그럴 때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하기로 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살림은 어때? 연금은 괜찮아? 하고 슬쩍 물으면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고 이렇게 답합니다. 그럭저럭 지낼 만큼은 돼요. 괜히 더 보태지도 더 빼지도 않습니다. 저 말 한마디면 상대도 더 캐묻기 어렵고 내 마음도 안전합니다. 그리고 자식 이야기요. 큰애는 뭐해? 며느리는 어때? 같은 질문이 나오면 예전엔 저도 모르게 설명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웃으며 넘깁니다. 애들도 자기 살기 바쁘죠? 다들 잘 지내요. 이 말이 참 편합니다. 자랑도 아니고 하소연도 아니고 괜한 오해도 만들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건강이나 개인 고민을 살짝 떠보듯 물을 때가 있죠. 요즘 어디 편찮은 데는 없어? 무슨 일 있는 얼굴이다. 그럴 때 저는 굳이 내 속을 열어 보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뭐 별일 없어.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이 한마디는 상대를 민망하게 하지도 않고 내 마음을 헐값에 내어주지도 않습니다. 정말로 필요할 때만,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조용히 꺼내도 늦지 않으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려면 대화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딱 3번만 자기 검열을 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만나기 전이나 대화 중에라도 마음이 흔들리면 이 3가지를 속으로 묻습니다. 첫째, 이 말을 하면 내게 득이 될까, 해가 될까? 지금은 속이 시원해도 돌아서면 불안해질 말이라면 입을 닫습니다. 둘째, 이 이야기를 꼭 지금 이 사람에게 해야 할까? 내 감정이 급해서 꺼내는 건지, 정말 필요한 공유인지 한 번 더 생각합니다. 대부분은요, 지금도 아니고 이 사람도 아닌 경우가 많더군요. 셋째, 혹시 이 말이 다른 사람이 듣게 돼도 괜찮을까? 이 질문 하나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다른 사람 귀에 들어가면 마음이 무너질 이야기라면 그건 아예 꺼내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 신기하게도 사람을 만나는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헤어지고 나서 괜히 혼자 이불 속에서 후회하는 날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날이 거의 없습니다. 말을 아껴 쓸 뿐인데 내 마음이 덜 다치고 관계도 덜 흔들리더군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더 귀해지지만 동시에 더 미묘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은 아끼되 마음은 닿지 않는 지혜를 연습해 보려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위안과 깨달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혼자 품고 있던 마음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순간 조금은 가벼워지기도 하니까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